돈 모아서 집 사라. 이 말 한마디가 요즘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네, 그렇죠. 부동산 정책 최고 책임자급 인사의 말이었는데 뭐 파장이 워낙 커서 하루 만에 사표까지 수리됐어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뭐랄까 한 사람 말 실수로 끝날 문제일까요? 글쎄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내 집 마련, 이 사다리가 아예 그냥 없어진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엄청 크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 발언 논란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이랑 현실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 이걸 그냥 확 보여준 사건이죠. 그렇죠. 왜 정부 말을 못 믿게 됐나? 왜 좋은 뜻으로 만든 정책이 자꾸 꼬이나? 오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여러분이 제일 답답해하시는 지점들 저희가 한번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작은 그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발언이었죠. 뭐 집값 좀 안정될 때까지 무리하지 말고 돈 모아서 집 사라 이런 취지였잖아요. 네, 기다려라, 버텨라 뭐 이런 메시지였죠. 근데 이게 완전 역풍을 맞았어요. 아니 왜 이런 조언이 이렇게까지 반발을 산 걸까요? 핵심은 역시 현실하고 좀 거리가 있다는 거죠. 현실 괴리. 네, 월급은 거북이, 집값은 토끼 이런 말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체감하는 게 너무 크니까. 월급 모아서는 이거 뭐 집값 오르는 거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걸 다 아는데 그냥 막연히 기다리세요. 이거는 좀 공감 얻기가 어렵죠. 게다가 그 본인 갭 투자 의혹까지 터졌잖아요. 전세 끼고 집 사는 거. 그게 이제 불을 지폈죠. 그렇죠. 정책 만드는 사람이 과거에 그런 방식으로 자산을 불렸다는 의혹이 나오니까 이게 뭐 이건 그냥 정책 실패가 아니라 아예 정책에 대한 신뢰의 실패죠. 믿음 자체가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기반이 흔들려 버린 거군요. 네, 효과를 따지기 전에 신뢰부터 무너졌으니까요. 물론 뭐 정부 입장은 또 다르겠죠. 빚 너무 많이 내서 집 사는 거, 그 레버리지 쓰는 거 위험하다. 네, 개인에게도 그렇고 나라 경제 전체에도 부담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출 꽉 조이는 건 어쩔 수 없다. 시장 너무 뜨거우니까 브레이크는 밟아야 한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뭐 투기 수요 좀 걷어내고 소득으로 집 살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시장 만들겠다 이런 목표도 있고요. 네, 3개 신도시 같은 공급 계획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달라. 계속 이런 신호는 보내고 있죠. 물론입니다. 과도한 빚 특히 뭐 금리 오를 때는 엄청 위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빚 관리 브레이크 필요하다는 데는 뭐 다들 동의할 겁니다. 근데 비판은 이게 너무 뭐랄까 획일적이다. 여기에 꽂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비유 있잖아요. 연료 간당간당한 비행기한테 활주로는 안 알려주고 계속 하늘만 돌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그 비유 딱이네요. 네, 위험 관리한다고 하면서 정작 필요한 사람들 탈출구를 막아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죠. 실제로 그래서 LTV니 DSR이니 너무 빡빡하게 하니까 현금 많은 사람들은 뭐 여전히 괜찮은데 그렇죠. 당장 집 필요한 서민이나 청년들은 아예 뭐 시작도 못하는 거 아니냐. 현금 귀족제다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네, 투기 잡으려다가 실수요자까지 그냥 다 막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 학습 효과라는 거. 이것도 무시 못해요. 네, 학습 효과요. 어떤 그러니까 과거 정부 정책들 겪어보면서 기다리면 집값 잡힌다는 정부 말을 이제 시장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다리면 더 비싸게 산다 이 경험이 너무 강렬했던 거죠. 네, 그 아픈 기억이 훨씬 센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수요 억제 외쳐도 시장은 그냥 흥 하고 제 갈 길 가는 이런 엇박자가 계속 나는 겁니다. 정책이랑 시장이 따로 노는 거네요. 네, 심각하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규제가 뭐 투기 수요, 실수요 가려내지도 못하고 그냥 거래만 또 끊어놔서 거래 절벽 만들고 자산 양극화만 더 심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아주 날을 세우죠. 정책 효과 분석하는 쪽에서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책에는 늘 의도한 결과 말고 의도치 않은 결과가 따라오는데 그렇죠. 지금은 빚 줄이려다 실수요자 기회 막고 자산 격차 키우는 이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석이요. 특히 기다리면 기회 온다 이 말이 시장에서 신뢰를 완전히 잃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뭐 공급 늘린다 해도 목표 달성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단순히 뭐 목표 달성률만 볼 게 아니라 형평성, 신뢰 회복 이런 다른 가치들도 봐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투기 억제에만 매몰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고요. 이게 또 행동경제학 이쪽 시각으로 보면 더 재밌어요. 행동경제학이요? 네. 어떻게 보는데요? 그 돈 모아 집사라는 말이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특히 그 손실 회피 심리를 전혀 몰랐다는 거죠. 손실 회피?
얻는 것보다 잃는 걸 더 크게 느낀다는 거. 네, 나중에 집값 내려서 얻을 이익보다 지금 못 사서 나중에 더 오르면 어떡하지? 이 손실을 훨씬 더 크게, 아프게 느낀다는 거예요. 하긴 그렇죠. 거기다 아까 말한 학습 효과 있죠, 과거 경험. 또 주변 사람들 막 집 사는 거 보잖아요, 사회적 증거. 이게 다 합쳐지면 이성보다는 그냥 불안감에 휩싸여서 아, 나만 뒤처지면 안 된다. 그렇죠. 패닉 바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시장 참여자들을 너무 합리적으로만 봤다는 오류죠.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리고 이 자산 불평등, 이쪽 전문가들은 더 세게 말해요. 네, 그렇죠. 돈 모아 집 사라는, 아니 월급 모아서는 자산 오르는 속도를 도저히 못 따라가는 이 현실을 그냥 외면한 거다.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냉혹한 현실이죠. 현대 대출 규제가 결국 현금 부자들한테는 싸게 살 기회를 주고 돈 없는 서민들한테는 벽만 더 높이는 거다. 그래서 자산 양극화만 심해진다. 특히 그 지적 정말 뼈아프죠. 무주택자들이 기다리는 동안 내는 월세 있잖아요. 그게 결국 누구 주머니로 가냐? 집주인 자산과 소득으로 가서 불평등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거. 아, 그냥 기회의 불평등이 아니라 부가 그냥 이전되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네요. 네, 직접 당사자인 무주택자들 목소리 들어보면 이게 더 와닿아요.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돈 모아 집 사라는 말이 이제 희망이 아니라 그냥 조롱으로 들린다고. 그 심정 이해가 가네요. 매달 월세는 그냥 사라지는데 모아놓은 돈은 집값 오르는 거 보면 그냥 휴지 조각 같고, 이런데 정책 책임자가 갭 투자 의혹이 있고 그러면 위선이다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네요. 좀 현실적으로 바꿔주던지, 아니면 뭐 장기 고정금리 대출 같은 거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를 놔달라는 거죠. 그럼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전문가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냥 확 다 풀자는 건 아니고 좀 더 정교하게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 뭐 이런 쪽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 비행기 비유처럼 브레이크만 밟을 게 아니라 활주로를 열어주고 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거죠. 위험은 관리하되 길은 열어주자. 네. 그래서 대안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핵심은 선별이랑 정교한 설계 같아요. 선별과 정교함.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나 오랫동안 집 없었던 분들, 이런 실수요자들한테는 LTV, DSR 규제를 좀 부드럽게 적용해주자는 의견이 많아요. 예를 들면요. 뭐 LTV를 80%까지 해주되 대신 조건으로 10년 실거주 의무를 건다든가, 만약 어기면 정책 대출이자 다 토해내게 하는 식으로요. 아, 투기는 막고 실수요는 돕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앞으로 금리 오를까 봐 불안하니까 한 30년, 40년짜리 초장기 고정금리 대출, 이런 걸 좀 활성화하자는 제안도 있고요. 오, 초장기 고정금리. 어떤 분은 뭐 무주택 기간, 소득, 자녀 수 이런 걸로 점수를 매겨서 차등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포인트제, 이런 아이디어도 내놨더라고요. 포인트제 흥미롭네요. 그리고 정부가 약속한 3기 신도시 같은 공급 계획, 이거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중요해요. 예측 가능성이라면 그냥 언제까지 몇만 호 이렇게 발표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일정을 좀 지키라는 거죠. 아, 말로만 하는 약속 말고 진짜 지켜지는 일정을 보여달라. 네. 시장에 믿음을 줘야죠. 세금 얘기도 중요하게 나오던데요. 다주택자가 짧게 갖고 팔아서 차익 노리는 건 보유세 무겁게 매기고 그렇죠. 투기 수요는 잦고. 반대로 실거주 목적 거래는 거래세 부담 좀 낮춰줘서 숨통을 틔워주자. 네, 세금으로 확실한 신호를 주자는 거죠. 보유 목적과 기간에 따라서 유도하는 방식으로요. 거래세로 막기보다 보유세로 조절하자.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예 좀 새로운 모델들도 얘기가 나와요. 새로운 모델이라면 예를 들어서 정부가 분양가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공공택지 주택 있잖아요. 여기에만 선별적인 금융 지원을 몰아주는 거예요. 아, 그럼 기존 민간 시장 가격 자극하는 걸 막을 수 있다. 네, 일종의 방화벽처럼요. 아니면 정부가 지분 일부를 갖는 공유용 모기지나 시세 차익은 포기하는 대신 싸고 안정적으로 사는 환매 조건부 주택 같은 거. 아, 시장의 투기 흐름이랑 좀 분리된 트랙을 만들자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건 빚내서 집사라가 아니라 뭐 정부랑 같이 안전하게 자산 만들자라던가 시세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자, 이런 다른 메시지를 줄 수 있죠. 정부랑 위험을 좀 나눈다는 의미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집값 떨어질 때 그 위험을 개인이 다 안는 게 아니라 정부랑 같이 분담하게 되니까 부채 부담도 줄고 정부도 집값 안정에 더 신경 쓰게 될 요인이 생기죠. 근데요, 이렇게 뭐 선별 지원하고 새 모델 만들자는 거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더라고요. 아, 물론 있죠. 어떤? 결국 이것도 빚 더 내라는 거 아니냐?
집값 비싼 건 그대로 두고 특정 그룹 수요만 늘리면 가격만 더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거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자칫하면 실수요자를 주거 사다리가 아니라 완전 최고가에 영끌하게 만드는 덫으로 밀어넣는 거 아니냐는 우려죠. 네, 단순히 집 사는 문제에만 빠져 있다 보면 나중에 금리 오르거나 시장 변했을 때 개인이 감당할 빚의 질, 그리고 사회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 이걸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정부가 폭탄 돌리기를 부추기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비판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는 어설프게 대출 풀기 아니라 오히려 보유세 확 올리고 공공주택 계속 늘려서 집값 자체를 소득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 이게 근본 해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아, 그 비판도 진짜 일리가 있네요. 근데 아까 그 무주택자분 목소리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매달 내지만 내 것 안 되는 월세야말로 제일 확실한 현실이고 제일 위험한 외줄타기다. 이 말이요. 그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가죠. 단순히 빚 액수만 볼 게 아니라 그 빚이 어떤 빚이냐, 빚의 질을 봐야 한다는 것도 맞는 말 같고요. 그렇죠. 결국은 실수요자한테 사다리는 놔줘야 하는데 그러다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진짜 핵심 과제겠네요. 네,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죠. 월세살이를 위험한 외줄이라고 보는 쪽이랑 빚내서 집 사는 걸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질 수 있는 외줄이라고 경고하는 쪽 사이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교함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냥 LTV 얼마 푸냐 마냐 이런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훨씬 다차원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거죠. 다차원적인 설계. 네, 뭐 예를 들면 지원 대상을 무주택 기간이나 소득으로 아주 세밀하게 고르고 정부가 보증하는 초장기 고정금리 모기지를 주면서 대신 장기 실거주 의무나 시세차익 공유 같은 조건을 거는 거죠. 이런 지속 가능한 주거 사다리 프로그램 같은 거요. 아, 빚 총량은 억제하면서 질은 관리하고 투기는 거르면서 실수요는 돕는 여러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거네요. 네, 그런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오늘 진짜 뜨거운 주제 깊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돈 모아 집 사라. 이 한마디가 정말 단순히 말실수가 아니라 우리 부동산 문제의 복잡성, 정책 불신, 자산 불평등, 또 젊은 세대의 좌절감까지 얼마나 많은 게 얽혀 있는지 다시 봤네요. 네, 복잡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획일적인 수요 억제가 신뢰 위기를 불렀고 이제는 단순 규제나 완화가 아니라 실수요자에게 희망을 주는 사다리를 복원하면서 금융 위험도 관리하는 아주 정교한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 이거죠. 정합합니다. 브레이크만 밟으면 목적지에 못 간다는 말처럼 이제 브레이크랑 활주로 둘 다 어떻게 잘 만들지 고민해야죠. 네, 브레이크와 활주로. 근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말하는 그 주거 사다리, 그 끝이 꼭 예전이랑 똑같은 내 집 초유여야만 할까요? 그 생각은 못 해봤네요. 어쩌면 모두가 다 비슷한 아파트를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더 다양한 형태의 주거업 안정을 보장하는 길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 다양한 주거 안정. 예를 들면요. 뭐 질 좋은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확 늘리고 거기 사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좀 바꾸고 꼭 소유 안 해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더 강화하는 식으로요. 소유를 넘어서 안정적인 거주 자체에 초점을 맞추자. 네. 그렇게 패러다임을 좀 바꾸면 지금이 복잡한 방정식에 어떤 새로운 해법의 실마리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